안녕하십니까. 100세 인생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노후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친구관계,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노인학대가 많아진다 이런 말씀은 들어보셨죠? 근데 노인학대가 1년에 17,000건 정도가 접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신고되는 건수만 해도 17,000건 정도라고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특히 노인복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인학대를 보다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앱 이름이 나비새김이라는 그런 어플을 만들어서 그거에 접속하시면 쉽게 또 빠르게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익명성이 보장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들 보시게 되면 빠르게 이 앱을 통해서 신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 2편 중에 첫 번째 사례가 할아버지가 혼자 사시는데 술 친구가 생겼다라고 하는 사례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술 친구가 생긴 것만 생각을 했는데 그 안에서 또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학대 사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니가 운전면허 따신 사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상담해 주신 분은 따님과 사위가 상담을 해 주셨어요. 아버님이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머님이랑 두 분이 사셨대요. 두 분이 단독주택에서 사시다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혼자 사시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누구나 다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다가 한날 한시에 하늘나라로 가지 않는 한은 모두가 다 독거노인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르신은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고 계시는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셨을 때 두 분 모두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대요.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크셨던 분들이었어서 우리 흔히 그럴 때 쓰는 표현 있죠. 금술이 좋다. 그래서 금술이 되게 좋았던 분이신데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 상심이 크셨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그동안은 평생 살아오시면서 아내에게 많이 의지를 했었는데 이제 의지할 상대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의지하냐면 술한테 의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매일 막걸리 하나씩 사갖고 와서 집에서 혼자 드시는 거, 그러다가 또 술에 취해서 또 이렇게 주무시면 그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슈퍼에 가서 술 사오시고 이렇게 그냥 생활을 지내셨어요. 가끔 딸들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가끔이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할아버님 혼자 이렇게 적적하게 지내셨던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은 이 할아버님이 술을 사러 슈퍼에 갔는데 술을 사가지고 딱 나왔는데 슈퍼 앞에 왜 이렇게 그 조금 외곽에 가면 평상도 있고 아니면 파라솔 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또 다른 노인 한 분이, 할아버지 한 분이 술을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상에서 술 드시는 할아버님이 이 어르신이 술을 사갖고 나오니까 혼자 드실 거면 여기 와서 저랑 같이 드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외로우셨잖아요, 원래. 근데 누군가 먼저 말을 붙여주고 어차피 나도 술을 혼자 먹을 상황이었는데 같이 먹자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평상에 앉아서 두 분 다 노인이시니까 스스럼 없이 술을 드셨어요. 자, 이렇게 이 할아버님은 술 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술을 사러 슈퍼에 가면 영락없이 그 친구 할아버지는 평상에서 미리 먼저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자연스럽게 또 같이 드셨겠죠. 이렇게 거의 매일매일을 술 친구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친해지셨고, 어느 날은 밖에 날씨가 별로 안 좋은 날일 때는 그 어르신 집에 가서 드시자고 얘기를 하더래요. 뭐 그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편안하잖아요, 내 집이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서 이제 또 같이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집에 가서 드셔보니까
밖에 소파 앞에 평상에서 드시는 것보다 집에서 드시는 게 더 편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집에 가서 드시는 날이 많아졌죠. 근데 술을 드시다 보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술을 드시다가 어느 날은 거기서 그냥 주무세요. 며칠마다 한 번씩은 주무시고 이렇게 되다가 이것도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 친구 어르신은 집에 안 가시고요. 이 집에서 그냥 같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24시간 계속 같이 살면서 낮에는 술 같이 드시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잠도 같이 주무시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얼마간 지난 후에 딸하고 사위가 아버지한테 이제 안부 여쭈려고 방문을 해보니까 친구분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딸하고 사위 생각에는 왜 우리가 오기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는 좋아하시니까 친구가 생겼다는 거,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듯이 말씀을 하니까 딸하고 사위가 반대 의견을 얘기 못하고 그냥 뭐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그 다음에도 찾아뵙고 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자꾸 살이 빠지시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안색도 어두워지시고 왠지 딸하고 사위가 보기에는 예전에 우리 아버지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 들더래요. 아버지 말대로 혼자 적적하게 지내시다가 친구가 생겼으면 표정도 밝아지고 더 건강해 보이고 행복해 보여야 되는데 딸하고 사위에게 보여진 모습은 그거랑은 반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사위가 제안을 해서 이 아버지 집에 CCTV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동의를 구하고 친구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CCTV를 집안에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해놓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CCTV를 확인을 해봤죠. 해봤더니 그 집에서 두 분이 생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이 친구분이 그 집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지내더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친구분 밥도 해다가 드리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갖다 드리고 거의 친구분은 주인이고 이 할아버지는 수발을 드는 듯한 그런 모습이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에서도요, 좋은 위치에 그 친구분이 주무시고 아버지는 저쪽 끝에 가서 이렇게 힘겹게 주무시고 계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닌 것 같다 해서 딸하고 사위가 찾아뵙고 그 친구분한테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냥 안 나가게 하면 안 돼. 나 그래도 저 친구가 있어서 좋아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딸하고 사위는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사실은 그동안 돈도 여러 번 빌려달라고 해서 돈도 많이 빌려줬어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이분도 할아버지시고 이분도 할아버지시잖아요. 딸하고 사위가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은 그 설치해놨던 CCTV를 떼어다가 그거를 전자상가에 가져가서 팔았대요. 그러니까 팔아서 본인 돈으로 만들어갖고 본인이 그 돈을 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는 나가지 못하게 하자, 그냥 같이 살겠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딸하고 사위는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나가게 하고 싶고 신고도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신 사례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노인 두 분은 분리해서 따로 생활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버지 당사자인 본인은 그거를 말리고 계시니까 딸이 그 자리에서 무 자르듯이 안 됩니다 아버지라고 딱 강하게 말을 못하고 그러고 오신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상담을 이렇게 딸하고 사위하고 같이 해본 결과 이거는 그냥 아버님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도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범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대는 학대인데 굉장히 심한 학대예요.
그리고 이거는 범죄라고까지 볼 수가 있어서 CCTV 확인 결과 아버지한테 폭행을 하는 장면도 다 찍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폭행도 하고 돈도 갈취하고 본인 집 아닌데 들어와서 완전히 눌러 살고 이건 다 범죄거든요. 그래서 증거가 명백하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를 하신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활하는 게 아버지에게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힘겹게 살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하고 상담 후에 신고해서 이분은 입건될 수 있도록 구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경찰에서 조사가 나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더니 이분은 전문이래요. 그러니까 지역을 돌면서 혼자 살고 있는 남자 노인이 있으면 그 노인에게 접근을 해서 술 친구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친해진 다음에는 그 집에 들어가서 눌러 살고 그러면서 돈도 뺏고 학대도 하고 내 집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밑에 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부리면서 지내는 그런 분이래요. 그러다가 지금처럼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경찰이 오거나 하면 그때는 다른 지역으로 또 옮긴답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또 목표물을 딱 설정을 해놓고 목표물이 딱 선정이 되면 그분한테 또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역을 많이 옮겨오셨대요.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분이라는 분, 이분은 노인이 되신 후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이런 삶을 살아오셨대요. 근데 고령화 되면서 이분이 나이가 드셔서 노인이 됐다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젊었을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노인이 돼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대상 어르신, 아버님은 왜 그렇게 맞으면서도 돈을 뺏기면서도 또 이 집 주인이 아닌데 주인 모시듯이 하면서도 왜 이분하고 같이 지내겠다고 계속 딸한테 얘기를 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자, 어딘가에 내가 의지를 해야만 나는 살 수 있다. 난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다. 이 아버님의 외로움의 크기, 외로움의 정도가 얼마만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 이 사례를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 일단 노인이 혼자 되셨을 때, 사별을 경험하셨을 때 자, 사별 경험했을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감정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하면 사별을 하면 잠깐 이렇게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게 잠깐도 아니고 많이 내려간 상태로 좀 깁니다. 얼마만큼 기냐 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은 1년 반을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이 사별을 하셨다. 그러면 한 2년 동안은 보다 더 과장될 만큼 애정을 쏟아부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조금 과하리만큼 전화도 자주 드리고 챙기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지금 이 댁은 아버님이 사별을 하셨는데 딸들이 그냥 가끔가다 찾아뵙는 걸로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요. 딸들이 평소에는 찾아뵐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겨울이라든가 아니면 한여름이라든가 이럴 때는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 첫째 딸네 집에서 토요일에 1박 하시도록 하고 주말에 이렇게 좀 따뜻하게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중에는 외롭게 지내셔도. 다음 주말에는 둘째 딸네 집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오고 이렇게 딸들이 여러 명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자녀들이 여러 명이면 한 주에 한 명씩 그 집에 가서 주말에 하루씩은 자녀분들도 직장 생활하니까 주중엔 바쁘시겠지만 주말에 하루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간다? 그 정도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노력을 미리 하셨다면 아버지 생각에도 아, 내가 주중엔 좀 외로워. 지금 좀 외롭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는 큰딸네 가서 내가 지내고 올 거야.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스스로 달래거나 극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하루하루 계속 시간이 흘러가니까 아버님이 어떤 상대가 조금 따뜻하게 다가왔을 때 그대로 마음을 주신 상태예요.
자, 근데 그 상대가 그냥 따뜻하게만 다가온 게 아니라 심지어 학대까지 하는데도 자, 보세요. 내가 학대를 당하더라도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워요. 되게 의존적인 성향이 되어버리면 학대 당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죠. 내가 혼자 된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학대당하고 폭행당하고 돈 뺏기고 해도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훨씬 마음적으로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서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이 노후에 혼자 되시면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할 때 우리 뭐 말이 쉽죠. 자주 찾아뵙는다는 게 말이 쉽지 그렇게 자주 못 찾아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뭘 하시면 좋으냐면 아버님 사시는 곳 주변에 이웃분들 중에 아버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을 파악을 하셔서 한번 그 아버님 댁에 갈 때 그분들께도 인사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저희 아버님 죄송하지만 가다 한 번씩 좀 들여다봐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려서 무슨 일이 있거나 조금 이상하면 연락 좀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려놓고 명절이나 이럴 때 아버님 찾아뵐 때는 그 이웃 어른들에게도 꼭 인사를 드리고 하신다면 연락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을 위해서 이렇게 혼자 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 외에도 참 많은 방법들이 생각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르신 얘기 들으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아버님이 혼자 되셨는데 뵐 때마다 자꾸 살이 빠져. 그래서 너무 측은해 보이신다, 자꾸 마르십니다 하는 그 대목이 제일 마음이 아팠던 대목이에요. 이 사례에서는 학대는 학대인데 어떤 학대가 들어있냐면 신체적 학대 들어있고요. 또 돈을 뺏었으니까 경제적 학대도 들어있고요. 또 내가 되게 마음 아프게 하면서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도 들어있고요. 예, 여러 가지 학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복합적인 학대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례를 들으면서 아, 우리 아버지도 지금 지방에서 혼자 계시는데 내가 주변에 이웃분들한테 인사드려 놓는 거, 또 아버지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하룻밤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요 두 가지만이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입장에서도요, 매번은 아니지만 다음 달 매달 몇째 무슨 요일에는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오셔서 주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기대를 갖고 또 계획하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슬프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사위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이 아버님을 보시고 처음에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딸이 아니고 사위였어요. 그리고 그 CCTV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사람도 딸이 아니고 사위였대요. 그러니까 사위가 참 판단력도 좋았고 실행력도 빨랐기 때문에 또 상담을 요청하는 것까지 잘 해주셔서 문제가 그래도 완만하게 해결됐던 사례예요. 자, 근데 우리 할아버님 입장에서 보면요. 아내하고 사별을 했기 때문에 상실의 경험을 한번 하셨죠.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이 친구분한테 마음을 또 많이 주셨잖아요. 근데 친구분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죠. 어쨌든 안 좋은 일이었어도. 자, 이 아버님은 상실의 경험을 2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상당히 많이 다친 상태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이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쪽으로 가족분들이 좀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이렇게 어르신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접근한 술친구가 되어주겠다고 접근해서 학대를 했던 사례예요. 우리 학대를 했던 분도 노인이고 학대를 당한 분도 노인이어서 우리 이런 경우를 노노학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래로 오면서는 이러한 형태뿐 아니라 자녀가 노인이 됐고 부모는 더 노인이시고 한 그런 상황에서 학대 당해도 또 노노학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는 부부가 있는데 한쪽 배우자가 한쪽 배우자를 학대한다. 그것도 노노학대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노노학대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선생님들 첫 번째 사례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질문하시죠.
저희 아버지도 현재 혼자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CCTV를 설치해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버님 혼자 생활하시는데 아까 그 사례 보니까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자, CCTV는 아까 그 사례는 아무리 봐도 문제가 커 보이니까 반드시 꼭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CCTV를 설치를 한 거고요. 보통 어르신 댁에는 물론 뭐 CCTV를 그런 목적 아니어도 설치해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CCTV보다 더 시급한 거를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스 차단기. 왜냐하면 가스 차단기. 그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경우에 그 가스불을 켜놓고 음식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깜빡 잊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농촌 지역이나 이런 외곽 쪽에는요. 119에 화재 신고 접수가 되면요. 그 반 이상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집이래요. 그러니까는 가스불 켜놓은 거 우리도 가끔 까먹을 때 있죠. 어르신들은 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CCTV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가스 차단기 먼저 우리가 설치를 해드리면 그거 이렇게 시간 설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몇 분이 지나면 막 소리를 울려주고 그리고 나서 조치를 가서 사람이 하지 않으면 딱 가스불이 꺼지는 그런 거 안전을 위해서는 일단 그거를 먼저 해드리고 그리고 어르신이 혼자 사신다 그러면 아까 그 어르신도 외로움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외로움이 이렇게 큰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았어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외로움이 클 때는 이 마음속 가득히 다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너무 가득 들어있는 외로움을요 안고 살아가면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너무 힘겨워요. 무거우니까. 그래서 해야 되는 방법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는 왜 우리 짐 많으면 무거우니까 짐 좀 덜어 놓잖아요. 그것처럼 마음속에 외로움, 우울감 이거를 좀 빼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혼자 사신다면 예쁜 화분이나 식물이나 이런 거 꽃도 피고 계절이 되면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가끔가다 예쁜 꽃도 펴주는 그런 화분을 하나 다음번에 가실 때는 갖다 놔 드리고 아버지 이거 그냥 매주 금요일에 5시에 물 한 번씩 주시면 돼요. 매일 주시는 거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주라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 우리 저기 100세 인생 상담소 하는 금요일 오후 5시에 이렇게 한 번씩 뭐 그거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거고 딱 요일 정해 주시면 어르신들은 딱 그대로 실천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식물 물 주시면서 그냥 물만 주지 않으세요. 어르신들은. 야, 너는 그래도 잘 자라는구나. 물 주면서 얘기하셔요. 나는 일주일 동안 되게 힘들었다. 물 주면서. 근데 너는 그래도 예쁘게 꽃도 피워주네. 고맙다. 나랑 이렇게 같이 지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동물을 애완동물을 갑자기 키우시긴 좀 어렵고요. 그럴 때는 식물을 통해서 그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학대 사례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